예. 아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정말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이 지금 재산 추적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척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정윤회하고 최순실하고 결혼한 게 95년 아닙니까? 네. 그런데 92년도에 그거로부터 3년 전인데 92년에 독일의 유벨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정윤회하고 최순실이 이름이 같이 들어가고 정윤회가 그때 독일을 자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이미 92년도에 정윤회하고 최순실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중후반에 자기들이 종잣돈이라고 얘기했던 강남의 한 빌딩에 정윤회하고 최순실하고 공동 명의로 그 재산이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최순실이가 독일에 최초로 설립한 92년 그 시점이 어떤 시기죠? 금융실명제가 시행하던 시점이죠. 그렇죠. 예. 노태우 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최태민이가 박정희 때 혹독하게 고문받았고 전두환 때도 혹독하게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권력이 교체되는 그 시점에 최태민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한 그 시기와 정권 교체가 문민정부로 이양되던 그 시기가 이게 92년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2년 이전에는 지금 우리 국세청이나 이런 데 자료를 봐도 금융실명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엔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해외로 가고 그래도 안 잡혔던 거죠, 하나도. 80년대도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흔적이 안 나타나는데 예. 92년에 저희들이 이번에 찾은 유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죠. 네. 예. 그럼 지금 그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며칠 전에도 이제 특검법 개정안을 의장도로 직권상정하라고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27일, 28일 이틀만 지나면 특검이 끝나거든요. 황교안 대행도로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10명 중에 이제 7명인데 지금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법은 특검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재산특별법이요? 예.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예. 이제 다음부터 방송 못 지금요. 나와요. 싸우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특검법 연장이라는 게 있고 예. 이건 그건 지금 이미 기각이 됐어요. 이제 23일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소집하면 되죠. 예. 아니 언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아니 왜냐면 신빙성이 없는 주장을 자꾸 하시더라고. 월요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내일이라도 예.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안 하잖아요. 직권상정하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물 건너간 건 아니고 물 건너갔죠. 이제 특검법. 아니 그래도 일반에 개정안. 마음만 먹으면 특히 제일 우리 당이 예.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고 확 한번 밀어붙이는 네. 그런 정도 결기를 보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실마리는 남아있다. 그래서 예. 그런 특검을 연장시키는 특검법이 있는 것이고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법. 예. 네. 그러니까 총기가 많이 흐려지셨네요. 아니 특검하고 특별법하고 헷갈리세요. 특별법을 국회 지금 냈어요? 내려고 했는데 헌법학자들이 예.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했는데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예. 2차 공청회를 했어요. 예. 근데 역시도 조국 교수가 사회를 봤는데 우리 친구잖아요. 예. 야, 안 의원 이거는 그 뭡니까 순실이당 그 뭐죠? 자유한국당 예. 순실이당에서 이거 절대로 이거 그 위헌이라고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3차 공청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곰곰이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헌법학자들의 법리 해석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예. 이게 정상적인 법으로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이상민 예. 전 법사위원장이 이분이 또 무대뽀 아니에요. 전화가 왔어요. 안 의원 그거 그냥 밀어붙여 3차 공청회 하지 말고 그래 다음 주에 도장은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2차 공청회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특별법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이 4개가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것보다 더 엉성하고 더 점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저는 2차까지 공천을 했으니까 예. 다소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걸 완결성을 기해 가지고는 절대로 특별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 이 정도 상태에서 그냥 최순실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예. 현실 통과될 현실성이나 이런 건 많이 떨어지네요. 없죠. 왜냐하면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일단 이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제대로 해서 여기 예. 수사권을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검찰이나 경찰들이 붙어야 돼요. 예? 그런데 검찰이 이거를 일단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예. 특히 순실이당에서 순실이당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예, 네. 그 순실이당에서 결사항전할 거 아닙니까? 네. 예? 특히 이거는 법에 사실은 미비점이 있어요. 예. 예?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뭐 법리적인 그런 논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국민들이 7, 80%가 최순실 재산을 찾아서 환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를 해요. 다 동의를 하는데 네. 이게 정치적 구호로만 끝이고 실질적으로 환수를 못하게 되면 야 이거 뭐 정치인들이 그냥 쇼만 하다가 결국 재산 환수 못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법의 완결성을 갖고 예를 들어서 아니, 예를 들어서 봉도사님. 자 보세요. 봉도사님, 예. 제가 쇼하는 걸로 보입니까? 예,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이제 조기 대선이 될 경우에 조기 예. 대선 전제할 경우에 국회가 이제 5월달까지 국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은 차기 대통령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차기 대통령과 예. 더불어민주당 제1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악의 뿌리 최순실의 은닉 재산 불법 재산을 뿌리 뽑자 예. 특별법을 제정하자라고 해서 이것은 당 차원에서 예. 또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 교체. 저는 자, 지금 연기만 불씨만 끄트리지 않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자, 독일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보세요. 정권 교체가 돼요. 그리고 대통령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발의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해갖고 최순실이 법정에서 유죄 끌어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안민석도 계속 주장하는 게 재산을 다 환수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일당이 하자가 없는 법을 위헌적 소지를 다 털어낸 법을 내서 실제 재산을 뽑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몇 번 선언하고 안민석 의원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방송에 몇 번 나오고 이렇게 위약무약고 끝내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만 헌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을 더 완벽하게 정비하지 않으려 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봉도사님. 예. 지금 자료 제출을 지금 못 받고 있죠. 왜냐하면 예.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특별법에는 조사의 기간을 예. 70년대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박근혜 정부 요 4년 동안 해가지고 재산 추적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반대를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친일 재산 환수특별법을 만든 적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친일 재산 환수법 제정할 때는 그것을 반대하는 국회 내에 특정한 세력이 조직적으로 없었잖아요. 예. 그죠? 구체적으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순실이당이라는 최순실과 박근혜를 옹호하는 정치 조직이 예. 딱 정당화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위헌운운하면서 이것을 반대를 할 그런 우려가 다분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 촛불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TBS 특별 생방송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본무대에서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많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들이 불렀던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노래가 열창되고 있습니다. 함께 잠깐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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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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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여 저희가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를 외친 지가 40년이 흘렀는데 다시 40년 만에 역사는 이렇게 거꾸로 왔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완성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헌재 탄핵 심판도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안민석 의원께서 재산 환수는 정말 최순실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악의 뿌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정치인으로서 모든 내 역량을 올인하겠다.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법적 완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좀 완결성이 높은 거 같고 실제로 재산 정권 교체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재산을 끄집어낼 수 있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이게 왜 헌법학자들이 위헌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요. 세 네. 가지인데요. 예. 첫째는 지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 유죄 판결이 나와야지 예.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죄 판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최순실 가능한 몰수하기는 거죠. 예. 한계가 있는 거, 예, 한계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무원에 한정되거나 마약이나 배임의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지금 한계를 넘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세 가지를 걸고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복잡한 법을 만들 게 아니라 그러면 단계적으로 예. 일단은 최순실의 불법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법만 우선적으로 만들자. 아하, 바로 한수로 가지 않고 그렇죠. 최순실의 재산이 진짜 무슨 언제 빼돌리고 무슨 불법 행위를 했는지 찾아내는 조사위원회 법을 그렇죠. 먼저 하자. 그리고 그 예. 재산하고 박정희의 통치자금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최태민, 박근혜, 최순실, 임선희 이를 거쳐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것을 40년 정도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규모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제법이 바뀌어서요. 공도사님, 예. 그거 아세요? 과거에는 스위스 계좌에 어느 누구도 확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예. 대한민국 정부가 수사상의 이유로 스위스 은행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예. 자료를 주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조사위원회만 구성을 해서 조사를 처치할 수 있는 특별법 요것만 일단 만드는 것이 그런 차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환수 특별법으로 바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아직 형사상의 유죄 판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스위스 은행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는 그리고 재산을 추적하고 찾을 수 있는 조사위원회 관련법만 먼저 이제 좀 이해를 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